안녕하세요. 제주 겐당입니다. 오늘은 퇴비차를 만드는 것에 대해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퇴비차는 영어로 컴포스트 티라고 하며 한마디로 잘 부숙된 퇴비를 일정 기간 물에 우려내어 발효 과정을 거치며 농작물의 액체형대로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퇴비차를 사용하는 이유는 발효 과정에서 나오는 퇴비의 대사산물, 예를 들면 양분, 휴믹산, 풀빅산, 호르몬, 항생물질, 밝은 촉질 물질 등의 수용성 성분들이 농작물, 즉 식물이 튼튼하게 자라는 데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농업에서 농작물의 건강은 수량과 품질의 영향에 직접 연결되고 병해충 방제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절감되므로 최종적으로는 농업이 안정적 경영의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300평 이상 면적을 관리하시는 농업인용 준비물을 알아보겠습니다. 필수 재료로는 제일 먼저 퇴비차를 만들 용기가 필요하며 500리터 또는 1000리터 정도까지 선택해서 고무로 된 고래통이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되어지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주 중요한 완숙퇴비 10에서 60kg, 보통 20kg씩 포장되어 있으며 3에서 4,000원 내에 판매됩니다. 이 퇴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지만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구입 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은 퇴비 뒷면에 부산물 비료 생산업자 보증표를 확인하시고 원료명 및 배합 비율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퇴비 예를 들자면 원료명 및 배합 비율이 톱밥, 버섯배지, 한약 찌꺼기를 합해서 탄소가 들어간 유기물성 재료가 45% 들어있고 우분, 돈분, 개분 합해서 축분성 재료가 50% 정도 들어있습니다. 나머지 5%는 석회고토와 미생물이 첨가되어 있고요. 탄소가 많이 함유된 유기물성 45대 축분성 50으로 발효 속도도 괜찮고 퇴비로서의 효능도 괜찮아 보여 이 퇴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게껍질이나 이외에 톱밥 대신 왕겨나 수피 등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성분으로는 도축 잔재물이나 동물성 잔재물,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퇴비는 퇴비차를 만들 때 선택해서 제외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은 퇴비 회사에서 퇴비를 만들 때 같은 퇴비 이름이라도 만드는 시기에 따라서 원료의 배합 비율이나 원료명이 다를 경우가 있으므로 퇴비 이름만 믿고 구입하시기보다는 수시로 원료명 및 배합 비율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퇴비 냄새를 맡았을 때 암모니아성 냄새가 없도록 발효가 잘 되어야 하며 흙냄새가 나는 완전 부숙이 된 퇴비가 좋습니다. 세 번째로 퇴비차를 만들기 위한 필수 재료로는 부직포, 육수망 또는 약재 주머니나 다시백 등으로 검색하시면 제품을 찾을 수 있는데요. 제가 추천하는 제품은 한약 추출 자료라고 하고 재질은 부직포로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소, 중, 대 사이즈가 있는데요. 가정에서는 소자와 중자를 쓰시는 게 좋고 농업인 분들은 중자와 대자를 사용하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소자는 가로 세로 30에 40이고 가격은 300원 정도로 아주 저렴하며 퇴비를 5kg 정도 담을 수 있습니다. 중자는 45에 50이며 퇴비를 10kg 담을 수 있습니다. 이 크기가 관리하는 데 가장 최적의 크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대자는 70에 80cm이며 퇴비 20kg 한 포를 덜어내지 않고 바로 담을 수 있어 빨리 만들기에는 좋지만 너무 커서 2차로 퇴비차 만들 때 건더기가 물을 먹고 무게가 증가되어 청소를 하거나 이동할 때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제품의 단점은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이 아니라 최소 2회에서 3회 이상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선택사항입니다. 퇴비차에 공기를 공급해 주어 호기성 미생물의 활동을 도와주고 발효를 촉진할 수 있는 전기 기포 발생기를 설치하시면 좋습니다. 전기 용량은 40W 정도이고요. 그 다음은 온도가 낮은 겨울철에 퇴비차를 만들 때 사용하면 좋은 돼지꼬리 온수 히터입니다. 사용을 하시게 되면 발효도 빨라지고 조금 고온성 미생물의 번식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돼지꼬리 히터가 직접적으로 퇴비차에 닿지 않게 간접 열로 가열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테인리스 히터 보호 커버를 사용해서 퇴비차를 가열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물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미생물이 활동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돼지꼬리 히터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현상과 미생물이 접촉하게 되면 돼지꼬리 히터의 부식이 촉진되고 몇 회 사용 못하고 히터의 고장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테인리스 보호 커버를 사용하지 못하시거나 이외의 방법으로 간접 가열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시면 돼지꼬리 히터는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약간 더 발효 기간에 여유를 두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 밖에 작물의 성장에 따라서 화학비료를 첨가하게 되면 퇴비차 내의 미생물에 의해서 화학비료가 킬레이트가 되어 작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갯껍질 가루도 거름망에 넣어 함께 발효 과정을 거치면 키틴분의 미생물이 배양도 가능하게 되어 병해충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기술센터에서 공급하는 고초균, 효모균, 광합성균, 유산균 등의 유용 미생물도 넣으셔도 되고 응용해서 본인이 작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공급원을 찾아 넣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가정에서 만드실 때 필요한 재료를 알아볼까요? 가정에서는 전문 농업을 하는 것처럼 많은 양의 퇴비차를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퇴비차를 만드는 용기는 50에서 100리터 정도의 플라스틱 용기, 만능통이라고 하는 용기도 좋습니다. 그런 걸 사용하셔서 만드시는 게 좋고요. 퇴비 양은 50리터의 통일 때 최대 5kg, 100리터의 통일 때 최대 10kg을 넣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부주포는 공통적으로 구입하시는 게 좋고요. 가정에서 물을 넣으실 때는 용기의 최대 70%만 정도만 넣으셔서 사용하셔야 나중에 거품이 발생하면서 용기 밖으로 넘치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가정에서는 기포 발생기는 소형으로 어항용으로 구입하셔서 공기를 주입해 주시면 가격도 저렴하고 효과도 좋습니다. 돼지꼬리 히터는 안전상의 문제로 설치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가정에서 나오는 쌀뜨물이나 안 먹는 채소즙 혹은 유통기한이 지난 과일즙 같은 것도 전체 용량이 최대 5% 내에서 함께 발효시켜 주시면 식물에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퇴비차 만들기 과정입니다. 잘 부숙된 퇴비를 거름망에 넣고 70% 정도 채운 물이 있는 용기에 담아서 발효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발효 과정을 설명드리면 시간이 경과하면서 거품이 최대치로 생겼다가 거품의 양이 많이 줄어들며 숙성 과정을 진행하게 되며 이 상태부터 식물의 퇴비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루 평균 기온이 15도라면 보통 한 열흘 정도 지나면 식물에 공급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퇴비차를 이제 실제 식물에 어떻게 공급을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퇴비차는 원액만으로 식물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물과 함께 희석해서 공급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농업 현장에서는 관수 시스템, 즉 물을 주는 시스템이 대부분 구축이 되어 있어 물을 공급하는 중간중간에 퇴비차를 모터 펌프로 흡입을 해서 물과 함께 나가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가정에서는 사용하실 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액, 커피색처럼 보이죠? 이 퇴비차를 예로 들자면 종이컵 2컵, 약 300ml일 때 물 6리터 정도를 희석하시면 보리차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상태로 화분이나 텃밭 식물,
정원 식물에 공급해 주시면 좋습니다. 붕산을 넣고 1시간 정도 되면은 좀 더 미생물이 좀 활성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